어느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전보가 도착했다. 친구 셜록 홈즈가 보낸 것이었다. 이틀 정도 시간을 낼 수 있겠나? 보스콘 계곡의 참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네. 동행해 준다면 기쁘겠네. 패딩턴역에서 11시 15분에 웨스트 잉글랜드로 출발할 예정이네. 여보, 갈 거예요? 아내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야 할지 잘 모르겠어. 지금 환자들이 많아서. 안스트 루드가 대신 진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 좀 피곤해 보이던데 변화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홈즈 씨 사건이라면 늘 흥미를 가졌잖아요. 늘 그렇듯이 당신 말이 맞소. 당장 출발하는 게 좋겠어. 30분밖에 안 남았어. 20분 후에 나는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왔다. 홈즈가 패딩턴역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첫모자에 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옷차림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욱 키가 크고 호리호리해 보였다. 와줘서 고맙네, 왓슨.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갇혀 있으니 좋군. 표는 내가 사올 테니까 두 자리를 찾아보게나. 우린 객차 한 칸을 다 차지했다. 홈즈는 1시간 동안 신문 더미를 읽으며 메모를 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신문을 전부 말아서 커다란 뭉치로 만들어 징칸 위로 던졌다. 보스콤 사건에 대해 뭐 들은 게 있나? 그가 물었다. 전혀. 며칠 동안 신문을 못 읽었어. 최근 신문들을 막 읽어봤는데 그다지 쓸만한 정보가 없네. 겉으로는 아주 간단한 사건 같지. 하지만 범죄란 평범해 보일수록 더 풀기 어려운 법이라네. 어쨌든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로군. 경찰은 그렇게 믿고 있지.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설명해 주겠네. 그러게나. 보스콘 계구의 최대 지주는 존 터넛이라는 사람이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몇 년 전에 영국으로 돌아왔지. 그의 농장 중에 하덜리라는 곳이 있는데 찰스 맥카시라는 자에게 임대해 줬다는군.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았던 자야. 그들은 거기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영국에 돌아와서도 가까이 살기로 했다네. 터너가 재산이 더 많아서 맥카시가 그의 임차인이 된 거지. 두 사람의 부인은 모두 몇 년 전에 죽었네. 맥카시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8살이야. 터너도 동갑내기 외동딸이 있고 가족들에 대해 알아낸 건 이게 전부라네. 사건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나? 지난 월요일에 맥카시는 하덜리에서 보스콤 저수지로 걸어갔네. 하인에게 3시에 거기에서 누굴 만날 거라고 했다는군. 그가 저수지 쪽으로 가는 걸 본 사람이 2명 있네. 윌리엄 크라우드라는 터너시의 일꾼과 어떤 노파라네. 둘 다 맥카시가 혼자였다고 증언했지. 크라우드는 몇 분 후에 맥카시 씨의 아들 제임스도 봤다는군. 그 젊은이가 엽총을 들고 아버지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생각했다네. 그날 그 후에 맥카시 부자를 본 증인이 또 있어. 페이션스 모런이라는 여자아이인데 보스콤 저수지 근처 숲에서 꽃을 따고 있었지. 그의 아버지는 터너시의 일꾼으로 터너시 소유의 오두막에서 살고 있어. 그 아이가 저수지 근처에서 그들 부자가 다투는 걸 봤는데 제임스가 아버지를 치려는 듯이 손을 쳐들었다고 하네. 그 아이는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지. 몇 분 후에 제임스가 오두막으로 달려왔다네. 아주 흥분한 상태였고 총도 모자도 없었다더군. 오른손과 소매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말이야. 숲에서 아버지가 죽은 걸 발견했다면서 모른 씨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네. 그들은 저수지 인근 풀밭에서 찰스 맥카시의 시신을 발견했지. 머리 왼쪽 부분이 뭔가에 맞아 패였고 피로 젖어 있었어. 뭉툭하고 무거운 걸로 머리를 맞은 거지. 엽총의 개머리판일 수도 있어. 아들의 총은 시신 근처 풀밭에서 발견되었네. 그래서 아들은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지.
왜 체포되었는지 알만하군. 증거가 아주 분명해 보여. 정황상 그가 유죄로 보인다는 점에는 나도 동의하네. 하지만 상황 증거는 아주 교묘한 거라네. 거의 항상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린 거지. 하지만 그 젊은이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 강해서 유죄일 수도 있네. 그가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지주인 존 터너의 딸 터너 양도 그중 하나지. 그녀는 런던 경시청에 레스트레이드에게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네. 레스트레이드는 나에게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제임스가 유죄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더군. 사실들이 너무 명확해서 자네에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껄껄 웃었다. 명확한 사실보다 더 교묘한 것은 없다네. 더군다나 레스트레이드가 강구한 다른 명확한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지. 내 방식을 이용해서 그의 견해를 재확인하거나 뒤엎게 되겠지. 그는 내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예컨대 자네 침실 창문이 방의 오른쪽에 있다는 걸 난 알고 있네. 레스트레이드라면 그렇게 명확한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을걸?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나? 여보게 왓슨, 난 자네를 아주 잘 알아. 자네는 아침마다 면도를 하지. 매년 이맘때면 햇빛을 받으며 면도를 할 거야. 그런데 자네 얼굴의 왼쪽 면이 오른쪽만큼 면도가 잘 되지 못했네. 거울을 볼 때 왼쪽 면에 그림자가 지기 때문이지. 이건 관찰과 추론을 사용한 간단한 예야. 이런 나의 강점이 이번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군. 이제 신문 과정에서 언급됐던 두어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네. 그게 뭔가? 제임스 맥가시는 바로 체포된 게 아니었어. 그가 하들리 농장으로 돌아간 후에 경찰이 그를 찾아갔지.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는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말했어. 그러니 당연히 경찰은 그가 죄를 인정한다고 확신했지. 일종의 자백 같은데? 아니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결백하다고 말했거든. 그건 아주 의심스러운데. 내 생각은 다르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는걸? 그는 정황상 자신이 유죄로 보인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 그러니 혐의를 입었다고 해도 놀랄 리가 없었지. 그가 놀란 것처럼 보였다면 그게 더 의심스러웠을 거야.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을 테니까. 그가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가 결백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또 그날 아버지와 다퉜으니 자신이 그래야 마땅하다고 했을지도 모르네. 이것이야말로 죄를 저지른 정신이 아니라 건전한 정신의 증거 아닌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약한 증거로도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네. 그래, 그렇지. 그중에 결백한 자들도 많았을 거야. 그 젊은이는 뭐라고 했나? 그다지 고무적이진 않아. 직접 읽어보게나. 그는 진칸에서 신문 꾸러미를 잡아내려 지방신문을 찾아 그 젊은이의 진술이 실려있는 페이지로 넘겼다. 난 의자에 몸을 기대고 꼼꼼하게 기사를 읽었다. 고인의 외아들 제임스 맥가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브리스톨에서 사흘간 지내고 지난 월요일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안 계셨죠. 점심을 먹고 얼마 후에 뒷마당에서 아버지의 마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아버지가 빠른 걸음으로 마당에서 나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끼 사냥을 하려고 총을 꺼내 보스컴 저수지로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앞에 계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수지를 90m쯤 남겨둔 지점에서 쿠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숲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용하는 신호죠. 소리 나는 쪽으로 서둘러가 보았더니 아버지가 저수지 옆에 서 계셨어요. 아버진 날 보시고 놀란 것 같았어요. 여기에서 뭘 하냐고 대뜸 물으시더군요. 우리는 몇 분간 이야기하다가 다퉜습니다.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나 집 쪽으로 걸어갔죠. 140m쯤 걸어가는데 뒤에서 끔찍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수지로 다시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가 땅바닥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으셨더군요. 총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팔로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옆에서 몇 분간 무릎을 꿇고 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러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같이 계셨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다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버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몇 마디 중얼거리셨지만 분명하게 들린 말이라고는 렛뿐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왜 싸웠습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퀴라는 말이 당신과 아버지가 사용하는 신호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보지도 못했고 당신이 브리스톨에서 돌아온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 신호를 사용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 뭔가 수상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바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회색 외투 같았는데 도움을 구하려고 일어나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 물건이 시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약 11m 정도였고 숲에서도 그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물건에서 11m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건 제 등 뒤에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신문이 종결되었다. 검시관은 메카시 청년에게 아주 심하게 굴었군. 젊은이 아버지가 그를 보기도 전에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언급했어. 아버지와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말하기를 거부했다는 점과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남긴 이상한 말도. 이런 건 모두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 홈즈가 혼자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왓슨, 그게 바로 그 젊은이에게 아주 유리하고 중요한 점이라네. 전해와 검식은 둘 다 그가 상상력이 결핍됐거나 또는 지나치다고 믿고 있네. 싸운 이유를 꾸며낼 수 없다면 상상력이 결핍된 거겠지. 또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과 사라진 코트 이야기를 전부 꾸며냈다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고. 아니네, 난 제임스 맥가시가 진실말을 말한다고 믿어보려 하네. 이제 그의 증언이 우리 수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알아보자고. 로스라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4시였다. 마른 체격에 교활해 보이는 사내가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런던 경시청의 레스트 레이더였다. 우리는 그가 잡아준 호텔까지 함께 걸어갔다. 마초를 불렀습니다. 범죄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다. 아주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날씨에 문제가 있어. 홈즈가 말했다. 레스트 레이드는 놀란 것 같았다. 무슨 뜻인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소. 여기 피워야 할 담배 한 갑이 있는 데다가 이 소파도 아주 편안하군. 오늘은 마차를 타지 않겠소. 레스트 레이드가 웃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군요. 이 사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터너 양처럼 적극적인 아가씨의 부탁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그녀는 선생의 평판을 듣고 나서 선생의 견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선생이라 해도 내가 이미 알아낸 이상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지만요. 보십시오. 저기 오는군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예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먼저 쳐다보고 그 다음에 홈즈를 보더니 곧장 그에게 말했다. 아, 홈즈 씨,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는 제임스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우린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아온 사이예요.
제임스는 너무 선량해서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인다고요. 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터너 양. 최선을 다해보죠. 증언을 읽어보셨죠? 그이가 결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었죠? 그녀가 레스트레이드를 보며 말했다. 희망을 주시네요. 레스트레이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그의 의견일 뿐이죠. 하지만 그가 옳다는 걸 난 알아요. 또 제임스가 아버지와 다툰 이유를 말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알죠. 두 사람은 나에 대해 다퉜어요. 어떻게 알죠? 홈즈가 물었다. 맥가시 씨는 우리가 결혼하길 바랬어요. 제임스와 저는 오누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지만 제임스는 젊어서 당연히 아직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일로 자주 다퉜죠. 당신 아버지도 당신이 제임스와 결혼하길 바라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맥가시 씨만 우리가 결혼하길 바랬죠. 홈즈는 그 특유의 재빠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모든 것을 알아내는 그 시선이었다. 그 일에 대해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내일 당신 아버지를 만나도 되겠습니까? 의사가 허락할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는 맥가시 씨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윌로스 선생님은 아버지가 신경쇠약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강에서 맥가시 씨를 만났대요. 오래된 친구였죠. 아, 그렇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벌었나요? 예, 그랬죠. 고맙습니다, 터너 양.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내일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임스를 보게 되면 결백하다는 걸 내가 안다고 말해주세요, 홈즈 씨. 그러죠, 터너 양.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옆에 제가 없으면 찾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이 진실을 찾아내도록 하느님이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그녀는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녀에게 희망을 주는 건 잔인한 일이에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제임스 맥카시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소. 감옥으로 그를 면회하러 갈 수 있어? 네, 우리 둘 다 면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를 만나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갑시다. 2시간 후에 돌아오겠네, 왓슨. 홈즈는 늦게야 돌아왔다. 우리가 범죄 현장에 가기 전에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군. 아마도 오늘 가봐야 했겠지만 여행 때문에 너무 피곤했네. 증거를 찾으려면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야 하니까. 제임스 맥카시를 만났나? 그에게서 뭘 알아냈나? 아무것도.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 얼굴은 잘생겼지만 머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나도 같은 생각이네. 터너 양과 결혼하기를 거부한다면 머리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 그건 슬픈 이야기네. 그는 그녀를 아주 사랑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불행히도 그럴 수 없다는군. 2년 전 터너 양이 기숙학교에 다닐 때 제임스는 술집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터너 양과 결혼하라고 우겼을 때 그렇게 화를 낸 거라네. 제임스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브리스톨에서 사흘간 그 술집 여자와 같이 있었다네. 이제 그 여자도 제임스가 공경에 처해서 교수행에 처해질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그래서 그와 결혼할 당시 이미 남편이 있었다는 편지를 보냈어. 제임스와의 결혼이 불법이라는 뜻이지. 그 소식으로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더군.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거지? 내일이면 알게 될 걸세. 그 다음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9시에 레스트레이드가 마차를 타고 와서 우리는 하덜리 농장과 보스컴 저수지로 향했다. 오늘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터너 씨가 아주 위독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나이가 많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60살 정도인데 한동안 건강이 안 좋았죠. 이 살인사건의 영향도 컸고요. 그는 맥가시의 오랜 친구고 그에게 아주 잘해줬죠. 맥가시가 하덜리 농장에서 임대료도 안 내고 살게 해줬거든요. 아주 흥미롭군요. 그렇죠. 터너는 오만 가지 방법으로 맥가시를 도와주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일이죠. 그런가? 그가 아주 이상한 일이요. 맥가시는 돈도 없으면서 왜 자기 아들이 부자의 딸과 결혼하는 걸 기대했을까? 터너 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자기 혼자 우겼다는 게 특히 이상하네요. 여기에서 뭔가 추리할 수 없겠어? 홈즈가 말했다. 그 사실들은 다루기가 어렵군요, 홈즈 씨. 선생의 의견을 다루는 건 더욱 어렵고요. 그렇군요. 당신은 사실을 다루는 게 어렵군요.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어쨌든 당신이 믿기 힘들어할 사실을 하나 알고 있죠. 그게 뭔가요? 찰스 맥가시는 아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다 헛소리일 뿐이죠. 각자 의견이 있는 법이요. 저 앞에 있는 게 하덜리 농장이에요? 맞습니다. 하녀가 문을 열어주자 홈즈는 맥가시 씨가 죽었을 당시 신었던 장화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제임스 맥가시의 장화도 살펴봤다. 그가 두 장화의 치수를 잘 잰 후에 우리는 집에서 나와 보스컴 저수지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진흙길을 걸으면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았다. 보스컴 저수지는 하덜리 농장과 터너시의 대지 사이에 경계선이 있었다. 레스트레이드는 맥가시가 발견된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었다. 바닥이 축축해서 그가 쓰러졌던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홈즈는 짓밟힌 풀밭에서 다른 것을 많이 찾아냈다. 그는 짐승 냄새를 쫓는 개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경찰이 오기 전에 여길 조사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시신 주변을 전부 걸어다녔어. 그래도 세 종류의 발자국을 찾아냈네. 홈즈는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엎드려 땅바닥을 조사했다. 맥가시 청년의 발자국이 있네. 이 지점을 2번 걸었고 한 번은 빠르게 달렸어. 그의 증언과 일치하지. 그는 걸어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멀리 걸어갔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쓰러진 걸 보고 달려왔지. 여기 왔다 갔다 걸어다닌 아버지의 발자국이 있군. 하하, 여기 뭐가 있나 보이나? 밑창이 두툼하고 특이한 정화를 신은 자가 발끝으로 걸은 흔적이야. 가벼운 발자국이 세 쌍 있어. 그 작자는 여기까지 와서 맥가시 뒤에서 걸음을 멈췄어. 그는 멀리 갔다가 외투를 가져가려고 다시 온 거지. 이 발자국이 어디에서 왔을까? 홈즈는 저수지와 숲 사이를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어떤 나무 아래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거기에서 한참 동안 있으면서 잎사귀와 마른 나뭇가지를 뒤적이고 흙을 모아 봉투에 담기도 했다. 그 다음에 땅바닥을 살펴보다가 나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무거운 돌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돌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가서 모른 씨에게 편지를 맡겨야겠네. 그 후에 점심을 먹기로 하지. 마차로 먼저 가 있게나 몇 분 후에 가겠네. 10분 후 홈즈가 돌아온 후에 우리는 마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냈다. 이게 당신의 흥미를 끌지도 모르겠소, 레스트레이드. 살인은 이걸로 이루어졌어.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살인 무기라는 걸 알죠? 이 돌 밑에 풀이 아직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 그 자리에 놓인 지 며칠 안 되었다는 뜻이죠. 돌은 무겁고 뭉툭해요. 다른 무기의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살인범이라는 것도 알아냈겠군요. 키가 크고 왼손잡이에 오른다리를 약간 저는 자죠. 밑창이 두터운 장화에 회색 외투를 입었고 인도산 시가를 시가 파이프에 넣어서 피우고 주머니에 날이 묻은 주머니 칼을 갖고 다니죠.
레스트레이드가 크게 웃었다. 당신의 이론은 아주 흥미롭군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사실만 이용해야 합니다. 두고 보시오. 당신은 당신의 방법을 이용하시오. 난 내 방법을 이용하겠소. 오늘 오후는 아주 분주할 것 같고 저녁 기차로 런던에 돌아갈 예정이요. 사건은 미결로 남기고요? 아니, 끝났소. 하지만 그 수수께끼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인범이죠? 좀 전에 설명한 신사요. 인근 주민이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레스트레이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다리를 저는 왼손잡이 신사를 찾아 시골길을 헤맬 수는 없어요. 런던 경시청 사람들 모두가 날 비웃을 거요. 좋아요. 난 당신한테 이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줬는데. 숙소에 다 왔군. 떠나기 전에 메모를 써주겠어. 잘 가십시오. 우린 레스트레이드를 숙소에 내려주고 호텔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홈즈는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끝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왓슨, 앉아서 잠시 내 말을 들어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조언이 필요해. 무슨 문제인지 말해보기나, 홈즈. 맥가시 청년의 사건에서 신경 쓰이는 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옆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쿠이라고 부른 거지. 또 하나는 죽으면서 레스를 언급한 거고. 그는 몇 마디 중얼댔지만 아들이 들은 말은 렛뿐이었어. 이제 제임스가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해보세. 쿠이는 어떻게 하고? 글쎄, 제임스에게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아버지는 그가 아직 브리스톨에 있다고 생각했어. 쿠이는 그가 약속한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였지. 쿠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부를 때 사용하는 신호야. 그러니까 맥가시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 거지. 그러면 레슨. 홈즈는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 탁자에 펼쳤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의 지도네. 어젯밤에 정보를 줘서 보내달라고 해서 구했다네. 그는 지도의 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물었다. 거기 뭐라고 쓰여있나? 아렛? 지금은? 그가 손을 들어 올리고 물었다. 발라렛? 그렇지. 그게 바로 맥가시가 한 말인데 아들은 마지막 두 음절만 들은 거지. 그는 살인자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거야. 발라렛에서 온 누구겠지? 놀라운데 자네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군, 홈즈. 그야 자명하지. 아들은 회색 외투에 대해서도 말했어. 그러니 발라렛 출신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회색 외투가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지.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게 분명해. 외부인이라면 저수지까지 찾아가지 못했을 테니까. 오늘 범죄 현장을 검사하면서 다른 사실들도 알아냈지. 레스트레이드에게 알려줬던 건 말이야. 발자국 사이의 거리를 보고 살인자의 신장을 잘 알아냈지.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보다 약간 희미한 건 그쪽에 체중을 덜 실었기 때문이야. 다리를 전다는 뜻이야. 왼손잡이라는 건 맥가시가 왼쪽을 맞은 걸 보고 알았지. 살인자는 맥가시를 기다리면서 나무 뒤에 서서 담배를 피웠네. 인도산 시가제와 시가꽁초를 나무 아래에서 찾았네. 꽁초에 이빨 자국이 없는 걸 보고 시가 홀도를 이용했다는 걸 알았지. 시가 끝이 거칠게 잘려진 걸 보니 무딘 주머니칼을 갖고 다닌다는 걸 알겠더군. 홈즈 자네가 살인자의 용모를 자세히 설명했으니 곧 잡히겠군. 또한 젊은이의 목숨도 구했어. 이제 누가 그랬는지 알겠네. 범인은 존 터너씨입니다. 급사가 방으로 손님을 들이면서 말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다리를 절며 걸었지만 주름살이 깊이 팬 얼굴에는 강한 성격이 드러났다. 외모에서 위엄과 힘이 느껴졌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은 시퍼랬다. 소파에 앉으시죠. 제 쪽지를 받으셨나요? 홈즈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렇소. 오두막에 모런이 갖다 주었어. 추문을 피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던데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는 피곤한 눈으로 홈즈를 쳐다봤다. 맥가시에 대해 전부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노인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런, 하지만 그 젊은이가 감옥에 가게 하지는 않으려 했어. 법정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진실을 밝힐 예정이었어. 그런 말을 들으니 다행이군요. 진즉에 자박했겠지만 딸내미가 걱정이 되었어. 내가 체포되면 상심이 클 거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따님이 여기 와달라고 의뢰해서 제가 수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맥가시 청년은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난 죽어가고 있어. 당뇨병에 걸린 지 몇 년 됐어. 한 달도 더 못 살지 모르지만 감옥보다는 집에서 죽고 싶소. 진실만 밝혀주십시오. 제가 사실을 기록할 테니 서명하십시오. 왓슨이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죠. 좋소. 모든 것을 말해주겠어. 당신은 그 죽은 자를 잘 모르겠지만 그 자는 악마이요.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지난 20년간 그 자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가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1860년대 초에 난 금강을 찾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로 갔어. 아직 젊어 술도 많이 마셔댔고 금강 일에는 운이 없었어. 그래서 소위 노상강도 짓을 하게 되었어. 친구 6명과 깽단을 조직했어. 우린 아무렇게나 살면서 금강으로 가는 마차를 습격했지. 난 발라렛의 블랙잭으로 알려졌지. 빅토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를 발라렛 깽단으로 기억하오. 하루는 금괴를 수송하는 현장을 기습했어. 경호원이 6명이고 우리도 6명이어서 접전이 벌어졌어. 동료 3이 죽은 후에야 금을 강탈할 수 있었어. 마침내 난 마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어. 바로 맥가시였지. 그때 놈을 죽였어야 했는데 그냥 풀어줬어. 우린 금을 탈취해서 도망치고 다시는 강도질을 하지 않았어. 다들 돈을 잔뜩 벌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어. 난 정착해서 조용히 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 이 땅을 사고 결혼도 했어. 아내는 사랑하는 어린 앨리스만 남기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 난 딸을 위해 훌륭하게 살고 과거를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는데 그만 맥가시가 내 삶에 다시 나타났어. 어느 날 그가 런던에서 우연히 나를 보고는 내가 누군지 알아봤지. 도와주지 않으면 발랄의 깽단에 대해 경찰에 밝히겠다고 협박했어.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 그 부자를 여기로 데려와서 그 이후로 내 땅에서 세도 내지 않고 살게 했어. 그가 원하는 건 뭐든 주었지. 땅과 돈, 집까지 말이야. 결국 그는 내가 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했어. 바로 앨리스를 요구한 거야. 그의 아들이 내 딸과 동갑이었는데 그들이 결혼하기를 바란 거지.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가질 거라고 계산한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 메카시는 날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어. 딸 아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그 작자의 입을 막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수지에서 만나자고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홈즈 씨. 내가 그를 죽였고 난 또 다시 그럴 수도 있어. 야만스럽고 위험한 동물을 때리듯이 그를 때렸어. 그가 소리 지르자 그의 아들이 달려오는 바람에
나는 숲속에 숨었어. 그 젊은이가 내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내 외투를 가져왔어. 이게 모든 사실이야. 당신을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길 바랄 뿐이죠. 그 노인이 자백서에 서명하자 홈즈가 말했다. 나도 그러길 바라오, 홈즈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요? 터너가 물었다. 아무것도요. 당신의 자백서를 보관해 두죠. 제임스 맥가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비밀은 당신이 죽건 살아있건 간에 우리가 안전히 지킬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줘서 고맙소. 이제 좀 더 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어. 안녕히 계시오. 그는 근엄하게 말하고 일어나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천천히 방에서 나갔다. 제임스 맥가시는 무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의 변호단은 셜록 홈즈가 제시한 사실에 기초해서 변호했다. 터너 씨는 그 후 7개월 뒤에 죽었다. 그의 딸과 제임스 맥가시는 행복한 결혼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아버지들이 공유한 어두운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이다.